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수업은 과제 기획 및 설계, 즉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고요. 저는 이 수업을 처음 맡게 된, 그리고 부경대학교에 이번에 새롭게 부임해서 처음으로 과목을 맡게 된 장원두 교수입니다. 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부산에서 살았고요. 이제 박사 공부는 이렇게 일본에서 했습니다. 여기 눈 보이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서 그 전에 분명히 눈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원래 길이 없었는데 열심히 삽으로 퍼가지고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자전거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동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저는 몽골에서 한 2년 정도 또 근무를 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2년간 여기 독수리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런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몽골에서 2년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왔어요. 다시 서울에 와서 한양대학교에서 생체공학 쪽에서 전공으로 이제 3년 반 정도 포닥 그리고 연구교수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산 다시 내려와서 옆에 부영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동명대학교에서 3년간 이제 조교수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번에 이제 3월부터 부경대학교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간단한 히스토리고요.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수업하고는 전혀 다른 수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이 필기를 하고 또 타이핑을 막 하고 해서 만들어내요. 그죠? 만들어내서 교수님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면 성공. 교수님이 한 거를 똑같이 못 만들어내면 감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런 의심이 들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왜 존재합니까? 교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문제를 어떤 걸 하지, 뭘 만들지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세요 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시다. 맨 처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세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야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진짜 옆에서 도와줄 텐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드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나가고 여러분이 과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주죠. 과제가 이것이 이상하다. 아니면 이게 잘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 됐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건 잘 안 됐으니까 이거 다시 해라.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수업 개관하고 이제 어떤 거 할 거다 하는 거 설명하고 마칠 거고요. 이제 그러고 리포트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다음 주에 리포트를 해옵니다. 2주간 이제 이론 과제가 나갈 겁니다. 총 3주 정도 이론 과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걸 볼 거예요. 그럼 왜 생체 신호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체 신호에 관련된 거를 이제
캡스톤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지 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진짜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죠. 그런데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뭉 뜨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체 신호 처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생체 신호 처리 싫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수강 정정하시면 됩니다. 수강 정정하시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체 신호 처리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뭐 계속 하면 돼요. 생체 신호라고 하는 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몸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지 말이 나가겠죠. 머리에서 생각을 할 때 이제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요. 아셨어요? 네, 전기 신호가 나와요. 전기 신호가 쭉 나오는데 이 신호가 이렇게 쭉 여기서 머리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기 턱 근육 안에 있는 혀 근육 안에 있는 목까지 이게 같이 이제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해서 얘가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그래서 소리가 앞으로 착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찬가지죠. 머리에서 출발해서 팔을 거쳐 가지고 손가락에 이제 있는 근육에 전기 신호가 쫙 가요. 가면은 얘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짠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것이 생체 신호가 되겠습니다. 뭐 조금 아직은 막막하죠. 막막하지만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1주 수업 설명, 2주 이론 과제. 그럼 나머지 뭐 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리포트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포트를 여러분이 과제한 거를 가져와서 발표를 해요. 이제 온라인에서는 발표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제출만 하겠죠.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려요.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봐라. 이건 지금 리포트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잘 되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다음 이제 과제를 또 해가지고 제출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그게 거기에 대해 설명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또 나가요. 과제 나가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혹은 이제 뭐 하루 이틀 모여가지고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제는 팀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2주 정도는 3주 정도는 개인별로 이제 쭉 갈 거예요. 과제가 나갈 건데 그거 지나가면 이제 팀을 정해서 팀별로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성적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출석 플러스 태도가 30%, 그 다음에 과제 플러스 실습이 20%, 그리고 기말 프로젝트가 30%인데, 기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팀원의 다른 팀원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 팀 안에서 역할을 잘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개인 공헌도가 꼽혀지거든요. 그래서 기말 프로젝트 점수가 그 팀 점수가 90점이다. 그런데 자기의 공헌도가 개인 공헌도가 50%다. 그러면 일종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90에 50%니까 45점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어떤 팀이 이제 두 팀이 있었는데 두 팀 모두 이제 이쪽 팀도 90점, 다른 팀도 90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개인 공헌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점수를 적게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음 주 과제는, 이번 주 과제, 오늘 과제는 이제 생체 신호 처리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첫 수업인데 첫날부터 리포트가 나갑니다. 이제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내주는 리포트는 채점을 해가지고요. 채점을 해서 이제 점수를 바로 이제 일주일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 시 첨부된 형식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형식이 죄송합니다. 수업이 좀 찾아봐야겠네요. 부영대학교 수업. 이 파일을 제가 여기 올려드릴 거예요. LMS에 올려드리면 이걸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짜리고 위쪽에 뭐 제목이나 있죠. 제목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학번과 이름을 적고 아래쪽에는 생체 신호 처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생체 신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신호 처리는 무엇인가, 생체 신호가 무엇인가, 이게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거 어디다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 위에서 적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항, 요거를 쓰는 동안 어떤 식으로 어디 받는가 라는 거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리포트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뇌파 위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와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피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만큼 카피해가지고 생체 신호의 종류 뇌파는 오다 이렇게 적으면 벌써 한 절반 이상이 차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여기에 오른쪽에 요 위키백과를 보고 자기가 적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한번 보세요. 쭉 읽으세요. 읽고 내용이 많죠. 쭉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이거를 보지 말고 지워놓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적는 거예요. 뇌파는 대뇌피질에 형성되는 것으로 뭐였지? 아주 작은 크기의 이신호가 발생한다. 생각할 때, 뇌가 동작할 때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는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아까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다가 이제 뭐 카피가 걸렸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빵점 처리 됩니다. 그래서 뭐 안 걸릴 자신 있으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세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잘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일부러 조금만 했습니다. 많이 무리해서 막 적지 말라고 한 페이지만 했고요. 한 페이지면 여기 총 6개 이렇게 단락이 있는데 6개 단락 중에서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뭐 한 단락 뭐 챕터당 한 섹션당 뭐 한 5줄 6줄 정도만 하면은 쭉쭉쭉 하면은 금세 한 페이지 찰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그림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LMS 상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LMS 상에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LMS 상에 질문했는데 답이 잘 없다. 제가 지금 LMS가 지금 이 과목이 한영선 교수님하고 같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LMS의 접속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걸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없다. 이렇게 되면 이메일은 창.pknuac.kr이에요. 이렇게 글 올리면서 그것도 같이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리포트 잊지 말고요. 리포트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라서 자, 늦지 말고 맞추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